안녕 클로저. 이게 댓글. 안녕 클로저. 제가 댓글창을 잠깐 켜볼게요. 예준이야. 맞아 나야. 보인다 이제. 보고 싶었어? 혼자야. 안녕 안녕. 아파서 마스크 쓴 게 아니라 오늘 내 얼굴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얼굴이어서. 그리고 염색 안 했지만 오늘 연습 열심히 하고 이러느라 모자를 써야 되는 머리여서. 안 아파, 걱정하지 마. 안녕 안녕. 그러니까 오늘 클로저를 너무 보고 싶어서 왔는데 클로저가 나를 보면 안 되는 상태여서 내가 가린 거야. 화장을 안 했어. 자, 오늘의 컨텐츠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오늘의 컨텐츠는 클로저의 고민을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저가 고민거리가 있거나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여기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상담을 해볼게요. 제가 또 중학교 때 또래 상담 동아리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클로저의 고민 상담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화장 안 해도 예쁘지만 더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거야. 클로저 고민 있어? 고민 뭐야? 얘기해봐. 클로저 고민 제가 한번 이걸로 볼게요. 예고로 편입을 생각 중인데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 진로 때문에 선택하고 싶은 건데 정말 이 길이 맞을까 싶고. 고등학생 클로저군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정말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 그 걱정되는 마음보다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면은 저는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후회는 인생에서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근데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다만 정말 중요한 선택이고 이게 되게 우리 클로저한테 크게 다가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걱정이나 이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그러면 전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 친구랑 여행 가고 싶은데 그 친구는 사람을 정말 못 찍어.
나는 항상 예쁘게 찍어주고 있는데 말이야. 어떻게 하면 화 안 나고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우리 클로저가 원하는 각도와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의 앵글을 그대로 잡아주고 이 상태로 셔터를 눌러 한 다음에 여러 장 찍으면은 그래도 한두 개는 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클리어와도 서로 사진 찍어주고 이럴 때 저희가 사진을 진짜 못 찍어요. 하지만 이 찍히는 당사자가 이렇게 앵글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찍어줘 하다 보면은 괜찮은 사진들이 좀 나와요. 그거를 우리 클로저가 보는 거예요. 여순이 나와 결혼해줘? 이거 읽고 생각난 건데 저 어렸을 때 되게 이렇게 엄마가 머리 묶어주고 이러면 되게 여자아이처럼 예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여순이네 여순이 이랬었어요. 저는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일자리로, 사실 이 현대 사회에서 일자리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있어요. 한 권의 책으로 있을 때 일자리는 저의 삶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삶 전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물론 이 일을 하면서 가끔씩은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저의 큰 삶이라는 큰 틀 안에 그냥 일인 이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요. 그리고 삶이 너무 무의미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삶 속에서 좀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켄 씨는 퇴근하고 와서 딸기우유를 한 개 먹는 게 삶의 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행복을 느껴 하고, 저는 씻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좀 일상 속에서 지금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요? 감기 여러분 다 나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그 글의 포인트는 뭐였냐? 감기 걸렸다가 아니라 감기가 걸리면 붓는 체질이 나가 포인트였어요. 올해 대학 입시가 있어서 공부가 정말 힘들어. 너도 분명 인생이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을 거라 생각해.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간호사가 되고 싶어. 저는 이 글이 고민처럼 느껴지지는 않네요. 힘들지만 꼭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모든 일에는 힘듦이 따라옵니다. 응원할게요. 꼭 간호사님이 되어서 말해주세요.
이제 진로를 걱정해야 되는데 뭘 해야 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 오빠는 그 일을 해야겠다고 어떻게 마음 먹고 노력했어?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말을 안 듣는 아이였던 건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사실 칭찬받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제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뭐 이러면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엄청 어렸을 때부터 잘생긴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6살 때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의 김범 선배님을 보고 나는 배우가 될 거야, 난 배우가 될 거라 드라마를 많이 봐야 돼 하고 드라마를 보다가 이제 우연히 이승기 선배님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엄마 저 사람도 배우야? 했는데 저 사람은 가수야 이러셨던 거예요. 엄마가. 그럼 나 가수 할래 이렇게 돼서 가수라는 꿈을 가진 채 막연하게 아무 노력 없이 이렇게 재밌게 잘 살아오다가 이제 중학교 때 학교에서 진로를 적어와라 부모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너가 변호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셨어요. 아버지가. 엄마는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적어라. 근데 제가 공부를 진짜 싫어해서 나는 못할 것 같다.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니? 예전에 가수라는 꿈을 꾸고 살았으니까 그걸 적어보는 게 어떨까?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너가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우리는 걱정이 된다. 근데 저는 마음속에 있는 게 일단 떠오르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활동하신 선배님들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엄청 막 이 일이 난 진짜 이 일이 하고 싶어 죽을 것 같은 아니었는데 뭐 하고 살래 했을 때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면은 나는 아직 어리니까 일단 도전해볼래. 도전해보다가 실패하면은 그때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는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학원을 가고 다행히 제가 노력이라는 재능이 타고나는 친구였어서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회사에 들어가고 회사에서 열심히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나 간절함이 점점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직업군은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꼭 이걸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져가게 된 것 같아요. 도전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이 귀여운 클로저도 일단 아직 어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면서 경험을 하고 느껴지는 게 있지 않을까요? 여준이랑도 자주 만나고 싶고 멀어지기 싫은데 내 삶도 소중하고 바빠서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조절할지 모르겠어. 진지한 고민이야. 도와주라. 우리 이쁜 클로저의 삶도 중요하죠. 바쁘고 그 와중에 내가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할 게 많고 내 삶이 소중하지만 그 소중한 삶을 위해 여준이가 보고 싶다 하면 오세요. 저 보고 싶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준이는 부모님이 너무 좋으시다. 부모님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되게 잘 조언해줄 수 있는, 요즘 슬럼프가 온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 자, 제가 또 슬럼프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이게 사람이 누적이 되다가 한 번씩 그렇게 슬럼프가 오는 건데, 저는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잠깐 쉬었다 가도 된다. 아니면은 너가 슬럼프를 쉬냐. 종류별의 말을 다 들어봤는데 저한테 맞는 방법은 뭐였냐면, 그냥 힘들다 하고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슬럼프는. 저는 그런 방법을 썼어요. 우리 클로저한테는 무슨 방법을 하세요? 라고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라는 사람은 이제 슬럼프가 오고 무기력해지고 한숨이 나와도 그냥 한숨 쉬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자신을 움직이다 보면 시간이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클로저가 고민이 많네. 여준 오빠, 이 글을 안 읽을 것 같지만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로 인해서 우리 클로저가 행복을 얻는다면 이것만큼 뿌듯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클리어가 클로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지만 클로저의 삶에 있어서 조금 더 소확행이 되고 저희를 통해서 힘을 내기도 하고 행복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고맙다라고 클로저가 얘기해 줄 때 저는 이 직업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그럴 때마다 클로저한테 너무 고마워요. 근데 클로저, 나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얼굴을 잘 못 보여주는데 클로저가 보고 싶은 상황에서 모자랑 마스크 쓰고 화면 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보이스로 오는 게 좋아요? 뭐가 더 좋아요? 뭐가 더 좋아? 그냥 좋아? 다 좋아? 키는 게 좋아? 마스크 쓰고 켜? 그래도 하면 있는 거? 내가 오면 좋아? 여준이가 오면 좋아? 이렇게 좋아? 둘 다 좋아? 모자 쓰고 와. 알았어. 그럼 클로저 보고 싶을 때 이렇게라도 올게. 앞으로 틈틈이 노력해볼게. 클로저도 내가 보고 싶었나 보네. 화면 켜는 거 좋아하네. 알았어? 응, 알았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고민 하나 들어주고 가볼게. 자신감이 없어서 바로 부정적으로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랑받을 자신도 없어.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어. 사실 이 자신감, 저도 사실 여러분들은 놀랍겠지만 자신감이 막 넘치는 사람이 아니야, 태생적으로. 근데 이 자신감이, 자존감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은 어떻게 갖냐? 자존감은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갖냐? 이건 정답이 아니라 저의 방법인데 저 자신을 연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저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그리고 나의 예쁜 부분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연인한테 하듯이 스스로한테 하다 보면은 자존감이 조금 생기는데, 스스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타인한테, 내가 사랑하는 타인한테 하는 걸 스스로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존감이 올라가서 나는 사랑받을 존재고 나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감은 전 진짜 중요한 순간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스타일인데, 그때 자신감 있는 말을 뱉어요. 저 프로젝트 세븐에서도 인터뷰 보면 그러잖아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최고야, 내가 짱이야, 내가 제일 잘해, 이런 자신감을 얻고 싶으니까 그런 말을 뱉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올라가던데요. 이 방법은 실제로 제가 와, 얘는 태생적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애구나 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저한테 프로그램 나가기 전에 알려준 방법입니다. 그래도 우리 우리 클류와 여준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힘을 내고 위로를 받는다는 게 너무 뿌듯하네요. 고마워 여러분. 클로저 고마워. 그래, 맞아, 그런 척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더라. 맞아,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입 밖으로 뱉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진짜가 되어버린다니까. 클로저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고 내가 너무 믿고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니까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어요. 저 모자랑 마스크 썼는데 포토타임을 가질까요? 그 캡처 타임? 캡처 타임을 갖고 갈까요? 어쨌든 난 이제 꺼야 돼. 이제 또 일정이 있어. 그러니까 모자랑 마스크를 써서 캡처 타임을 갖는 게 좋을까? 클로저? 좋아? 알았어. 어떤 포즈 할지 알려주세요. 귀엽다. 멋진 포즈. 하트. 하트는 내가 또 할 수 있지. 클로저. 아궁빵. 눈이 부었다. 아궁빵. 자, 고양이 귀, 여우 귀, 강아지 포즈. 만두는 내가 공부해올게. 뭔지 모르겠어. 클로저 고마워. 이제 나는 가볼게. 그리고 우리 클로저들 티켓팅 되게 열심히 하던데, 오늘 티켓팅하는 클로저 내가 꼭 응원하고 행운을 빌어줄 테니까 화이팅 하고 꼭 우리 클류아 보러 와서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